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공간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태균 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화에서 명태균 씨는 그 당시 통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 통화는 2022년 5월 9일 통화 내용입니다. 그 통화 내용을 한 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고요. 그때 저 통화 내용과 관련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저 통화 당시에 대통령 바로 옆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 보면은 뭐 당에서 말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한 그런 부연들, 그리고 저 대화가 명태균 씨와 대통령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지만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보고하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명태균 씨가 그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들어보시고 다시 또 전 녹취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차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5초짜리 녹취 재생하겠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무엇이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이거 한치나 저거 한치나 저거 한치나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의뢰 있지 않겠습니다 해도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끄는 거야.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승인 선서부터 받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 증인 선서하고 하시죠. 네. 자,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자,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사회권은 저한테 있어요.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의회 진행 발언 드릴게요. 드리는데 증인 선서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받겠습니다. 자,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부터 받겠습니다. 아니, 오늘 국감에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어제 상황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어제 다시 하신 거예요. 작업 다시 하니까. 근데 발언 페이지
사회권은 사회자 책임입니다. 자, 증인부터 받겠습니다.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를 왜 해? 분명히 증인의 일반적으로 대책에서 분명히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회의를 진행말을 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사과부터 하세요. 자, 사회권 저한테 있습니다. 사회 방해하지 마세요. 어디다 손대? 분명히가 개인 거예요. 강민국 의원, 강승규 의원 경고합니다. 선서하고 하세요. 선서하고 하세요. 선서하고 하세요. 손대지 마. 사과부터 하세요. 업무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했잖아요. 선서 보고 하세요. 했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은. 그럼 업무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부터 할게요. 들어가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들어가서 앉으세요. 들어가서 앉아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업무보고 하시는 왜 자꾸 보재기를 냅니까? 왜 자꾸 보재기를 내요? 아 손가락질은 저 박찬 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나의 의사표현까지 아, 예, 예. 들어가서 앉으세요. 아니 기회를 주세요. 계속. 들어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세요, 빨리.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서 있는 분들한테, 서서 발언하는 분들한테는 발언권 안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얘기해 주세요. 사회자가 운영위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과를 왜 합니까? 자, 조용해 주세요. 사회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승규 의원 조용히 하세요. 못하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여당 의원님들, 야당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시고요. 예, 오늘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치열하게 하십시다. 얼마 전까지 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채비에 국민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이고 추우면은 또 추위가 걱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은 장사하시는 분들 또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이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은 이 물가가 또 올라서 많은 분들 지갑이 상대적으로 더 가벼워질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참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그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그런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좀 잘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세 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윤석열 하나도 안 받겠다. 둘째는 한동훈 졸라 미워. 한동훈 이거 정말 안 돼. 그거 확 느꼈고요. 세 번째, 김건희 내 휴대폰 썼어. 이 세 가지는 일단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나머지는 또 차차차차 되겠는데 먼저 이 개사과 한번 보시죠. 중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나와서 사과를 한다고 절을 해요. 사과는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는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구체적으로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그걸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이따가 들어보겠습니다만 뭐 때문에 사과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기자회견을 한 거죠? 두 번째로 또 사과 원칙이 뭐냐? 앞뒤로 변명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해야지 거기에다 변명을 붙이면 사과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쭉 나중에 들어보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더만. 우리 아내가 순진하고 또 매정하지 못하고 선거 때는 다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사과는 한 거예요? 그 절하는 거 한번 봅시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기다렸다가 보신 분들은 많을 텐데 끝까지 견뎌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깔끔하게 또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윤석열 대통령 사과했다. 이것만 지금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과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정확한 사과의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맞아, 다 빠져 있어. 아니 아예 없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연인 사이에 싸우는데 그냥 그래 알았다.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그래서 너 뭐 잘못했는데 하면 답은 못하는 거 있지. 진짜 딱 그 정도. 그런데 사과했다는 건 언론이 좀 받아쓰게끔 사과를 정확하게 연출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장면, 언론이 가장 좋아하는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부터 조금 숙였는데 90도 숙였다고 하더라. 아니 언론도 저 고개 숙인 장면 사진 넣어가지고 많이 다 이것만 해. 네. 근데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잖아.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기자들이 이제 잘못에 대해서 물어봐. 전부 다 변명이야. 맞아. 잘못한 게 그리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연출로밖에는 안 보이죠. 진심이 아닌. 어떻게 보세요? 거의 옛다 사과 수준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고개를 숙이길래 뭔가 좀 있나 했는데 또 기대하지. 저 봐. 또 아직도 기대하지. 내가 나쁜 놈이에요. 보면 내가 나쁜 놈이야. 네. 아직도 기대를 하다니. 거 봐. 아니 저 장면에서도 모순이 뭐냐면은 앞에서는 사과를 진지하게 하잖아요. 네. 뒤에 가보면 다 남 탓이에요. 맞아요. 다 남 그리고 탓이야. 자기 부인은 아주 순수해가지고 네. 또 당한 것처럼 표정으로 이렇게 또 맞습니다. 해요. 그러면 네. 포장을 하면 저 사과가 도대체 뭐냐. 모순 충돌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연출이라니까. 그러니까 언론은 다 이것만 쓰잖아. 뭘 사과했냐고. 뭐에 대해서 사과하느냐? 뭐에 대해서 사과하느냐? 그 이제 앞으로 나 사과했지 않느냐? 이제 이 논리를 얼마나 펴겠어요? 기자회견 봤어요? 직업상 봐야 되잖아요.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기자회견은 나중에 역사가들의 서초가 될 겁니다. 야, 돌이킬 수 없는 폭망 기자회견이었다고 보는데 뭐 어려운 경제를 본인이 살렸다. 모두 발언에서 이건 뭐 항상 하던 얘기인데 이 모두 발언의 핵심은 임기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자, 모두 발언을 핵심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들어봅시다. 막상 취임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원유, 식량, 원자재 가격들이 치솟았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많이 하락해서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저는 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핵심입니다. 저 중간에 무수한 말들이 있는데 앞에는 문재인 정권이 하도 잘못해가지고 하나하나 바로잡으면서 이제 경제가 잘 된다. 경제가 잘 된다고. 그런데 저런 얘기야 몇 번이나 했잖아요. 예. 핵심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감사합니다. 이 말 하려고 모두 발언한 겁니다. 저 사과의 내용과 이 대국민 담화문 15분짜리만 봤을 때도 저 사과하는 대통령의 태도와 애티튜드만을 봤을 때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대통령은 정말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LEE리님 새털 같은 가벼움과 천박함 기자회견이 아니라 택시 뒷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았음. 남폭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현실 직시님 이건 그냥 제가 읽어도 되나요? 제 말이 아니고 보내주신 거니까. 네. 씨발 새끼 진짜 말 많네. 씨발 새끼 현실 직시님 욕설은 올리지 마세요. 아유, 외국인 앵커님 입을 더럽게 하지 마세요. 예. 땡땡 해주세요. 씨발 새끼가 뭡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 사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명태균과 연락했느냐? 아 이거 궁금했어. 아, 그리고 왜 너 거짓말했어 대통령실? 궁금했어. 경선 때까지만 연락했다고 해놓고 5월 9일에 연락한 거 나왔잖아. 왜 거짓말했어? 물어봤단 말이야. 예. 거기에 대해 여기도 남탓 나와. 비서실 탓해 여기서. 선 이후 명 씨와 정말로 소통을 끊으신 건지 연락한 적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만약 또 통화나 문자가 공개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또 궁금합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지우고 텔레그램에는 이름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텔레폰으로 온 건지 아니면 전화로 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카 전화를 받고 저도 어찌됐든 명태균 씨도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자기도 움직였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저 비서실에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언론에 이 관계되는 걸 얘기하는데 대변인이나 그런 입장에서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근데 그 명태균 씨한테 도움을 받았다라는 건 인정을 했습니다. 아씨 뭐라는 거야? 나름대로 깔끔하게 편집한 겁니다. 편집한 거예요? 깔끔하게 편집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네. 저 정도라면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비서실이 됐든 대변인실에서 됐든 다르게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나와가지고 단언을 했거든요. 네. 저게 마지막 연락이었다고. 네. 그렇게 단언을 했을 정도면은 비서실장이 이건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너무 치졸하죠. 그러니까 단어 좋다. 거짓말했던 게 들통이 났는데 네. 그걸 밑에 사람 탓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네.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네. 밑에서 전달을 그냥 뚝 잘라서 대충 했나 앞부분만 봐.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기본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어. 우리가 텔레그램 통화하는 거를 저거를 텔레폰이라고 표현합니까 누가? 아니 저 바보는 전화가 텔레폰이야 원래. 나는 텔레폰은 전화예요. 처음에 뭔 소리인 줄 했어요. 텔레폰으로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갑자기 또 영어 단어가 생각이 났나 했더니 진짜 여론 조작. 본질이죠. 요게 이제 본질이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엄청 길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좀 짧게 편집했습니다. 예, 근데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전면 부인을 합니다. 자,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늘 그거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거짓말하니까 도리도리 심해지는 거다. 지금 제가 내 앞에서는 당신 이렇게 얘기 못하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저거는 딱 그거예요. 그 소매치기를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 네.
그러면 너 왜 남의 지갑 훔쳤어라고 묻는데 제가 뭐 소매치기를 할 이유도 없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분명히 봤는데. 맞아. 김진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간사한테 질문 기회 준 것 이것까지는 서로 약속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줬잖아요. 앞에 담화에서 사과하셨는데 왜 사과하셨습니까? 그 사과 배경을 물었어요. 그러면 담화에서는 빠뜨렸더라도 기회를 줬으면 그때 해야죠. 그런데 그걸 듣는 순간 정말 저는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총간사를 맡고 계시는 뉴시스 박미영 기자님께 먼저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박미영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방금 전에 고개를 숙여서 국민들께 사과를 드렸는데 사과를 결심하시게 된 배경과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가 5월 10일 날 그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니까 중진 언론인들이 그래 한 3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소통 기회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마침 오늘이 또 임기 반환점인 이제 10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임기 지난 2년 반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감사 말씀과 또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국정의 그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 반환점의 브리핑에 앞서서 국민들께 감사와 또 존경에 먼저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그 답변할 때 그 기자 표정 보셨죠? 아유, 저런 좋게 말하면 에휴, 좋게 말하면 에휴, 나쁘게 말하면 에이 모질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기회를 줬는데 지금 4시간까지 답변한 것을 정리를 해보면 임기 2년 반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 자리에 있어서 미안하다 그렇게 이해하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했으면 마음이라도 좀 풀렸겠어요. 왜 사과했냐고 그러니까 참 부족한 제가 대통령 하면 안 되는데 어쩌다가 대통령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2년 반이 됐는데 2년 반 동안 여러분들 진짜 괴롭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점을 사과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 진실한 사과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면 지지율 90% 올라가 버려요. 아니 가면서 보세요. 아까 저거 보면 네. 오늘 앞에서 굉장히 저기에서 2027년 5월 10일까지 제가 그거 들으셨군요. 나 그거 들으면서 5월 9일까지 내가 대통령을 하는 2년 반을 더 할 때까지 이러고선 명토박도 딱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날짜를 막더라고요. 저 그거 딱 듣는 순간 명태균 생각났잖아요. 글쎄요. 김영선이한테 세비 한 전 끝까지 모르게 할 기회를 아예 안 줬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본질 공천 개입 의혹. 이거는 진짜 본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좀 의미 있게 봤어요. 이거는 일종의 자백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거는 의미 있게 봤어. 이 장면은. 자, 이 장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거지 좀 그만하시고 이 장면은 보고 하세요. 설거지. 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공천 문제는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정의도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뭐 외압이 아닌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과거에도 뭐 대통령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정말 그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는 그 뭐 공천 문제 가지고 뭐 할 정도로 저도 정말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피시피시 하지 마세요, 네. 얘기는 했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녹취가 나왔으니까. 공천 개입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된다는데 본인이 이거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정의를. 창시자. 이게 창시자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2년을 시정 살게 했던 창시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의 정황이 담긴 육성을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명태균입니다.
그 저 공관위에서 나한테 그 들고 왔길래 내가 그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중진들이. 말이 많네 당했어. 자, 대통령이 지금 말한 대로라면 김영선이 해줘라 말한 거는 본인 의견을 냈다는 네. 거잖아요. 예. 지금 공관위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대통령이잖아요.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명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개입이라고요. 공천 개입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 발언인데 지금 이분이 가상현실 속에 지금 위대한 리더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근데 민주당에서 네. 그 뒤에 이어진 말에 대한 새로운 녹취 네. 제보가 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공개할 수 없어서 내용만을 어제 밝힌 게 있어요. 네, 그 대화가 이뤄진 시점이랑 상대방의 음성 노출 등의 문제로 음성을 직접 공개하진 않았는데 어제 조만간 공개한다고 합니다. 예, 내용은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인들에게 이 통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 그러면서 뒤에 이어진 이야기. 왜냐하면 그 말들이 많대 뒤가 잘 안 들려가지고 끊겼거든요. 네. 예? 그래서 명태균 씨가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한홍이나 권성동이 때문에 그럽니까? 라고 물어봤고 윤석열 대통령은 권성동이는 얘기한 적 없는데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제발 이거는 좀 자기들한테 맡겨달라고. 대통령이 그 원래 그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뭐 말은 내가 좀 세게 했는데 이게 뭐 누가 뭐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대통령 고맙습니다.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그 박안수 의원하고요, 이준석 하고요, 윤상현도 다 전화해 보시면 다 할라 하는데 해줄라 하거든요.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10,000명. 아니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그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뭐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라는 얘기를 안 하고.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그 뒤로 해서 다 당내에서 하여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에다가 뭐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대통령님 저 한 말씀 드릴게요. 경남에는 왜 18개 지자체가 있는데 7개나 뺏겼냐면요. 여성표하고 근로자가 표를 줬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고요. 부산이고 경북이고 대구는 항상 2-3명이 나왔는데 경남에는 그런 카르텔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래. 오케이. 예, 건강하시고 하여튼 내일 취임식에 꼭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통화 이후에 실제로 공천이 됐잖아. 그냥 의견만 냈대잖아. 해줘라. 이게 의견입니까? 이거는 지시지. 해줘라. 의견은 해주면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의견. 해줘라. 지시. 이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 우리 윤석열 검사. 아니 이제 나중에 가서는 그렇게 할 거예요. 김영선이를 좀 회줘라. 사심이 광어회 회줘라고 한 거다. 나는. 농담할 우리 여유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요 의견 개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 논리를요 의견 개진이었다라는 논리를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논리입니다. 아, 그래? 네, 박근혜 피고인이 그때도 그냥 뭐 대통령이 의견 개진 정도 할 수 있다. 그걸 그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했던 논리거든요. 그래? 그걸 갖다가 본인이 지금 이걸 따라한다. 이거 자기 부정이에요. 아니, 무슨 일이지 이게? 그리고 시간이 없었다 그러는데 시간 없었겠죠. 술 먹고 공천 개입하느라고. 아니
시간 없지. 매일 그러고 사는데 바쁘고. 특검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그래. 얘기하는 근데 자기가 위헌 선택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따가 알았어. 네. 와, 그나마 이게 이제 녹취가 나오니까 자기가 의견을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나 봐. 추가로 자백한 게 있어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네. 본인이 그러잖아. 대통령이 말한다고 해서 그게 꼭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국힘의 주장이 뭐야? 5월 9일이니까 그날은 대통령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가 대통령으로 그렇게 의견 낼 수 있다는 거 얘기하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 신분으로 사실상 공무원 신분으로 의견 냈다라고까지는 지금 자백한 거예요. 네. 자백을 안 할 수는 없죠. 네, 녹취가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이제 명태균 씨랑 연락을 좀 했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여기도 뭐 말이 길어. 말이 많네. 말이 긴데 야, 이거 어떻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연락한 건 맞는데 사적인 얘기만 나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여사님도 그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명태균 씨와 수시로 연락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언제까지 지금 여사님이 연락하신 건지, 왜 연락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제 아내 휴대폰을 좀 보자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습니다. 이런 그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는 뭐 어쨌든 제가 일단 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취임하고 하면은 하여튼 좀 그 전하고는 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한 몇 차례 정도 뭐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일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니 어떻게 그 국민들 앞에서 그건 뭐 합디다. 와, 이 말투가 이게 합디다는 진짜 야 합디다는 아니지 않아? 아니 국민들 앞에서 아유 그냥 뭐 그렇게 말합디다. 이거 빈정상할 때 쓰는 말투 아니야? 아유 그만 좀 합시다. 몇 차례 없긴요. 명태균 씨가 2,000건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만 몇백 건이라고 하고. 오늘 조사받는데. 오늘 조사받는 날이네요. 명태균 씨. 명태균 씨는 말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명태균 씨 구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구속된다에 겁니다. 아니 이건 뭐야 국민들 앞에서 합디다? 자 그리고 뭐 일상적인 사적인 얘기 정도 나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입장이 또 있잖아요. 명태균 씨의 과거 녹취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명태균 씨는 그렇게 말 안 합디다. 우리가 들은 거는 다 알았디다. 그 영상, 그 오디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 이거 한치나 저거 한치나 안 한 거야.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의뢰 있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했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예 사모님. 제가 있는데 애들이 거리 있는데 할 수 있어. 윤상현한테 조용. 아니 저기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예.
자, 장관을 안 치는 게 일상이면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상적으로 했다는 얘기 같아요. 아, 자백입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연락하면서 했다. 아니, 뭐 일성이라고 그래. 얘기를 시작할 적에 그러잖아요. 제가 제 아내 휴대전화를 볼 수도 없고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나중에 우리 얘기하겠지만 직권은 아내가 다 보고 답장도 대신하고 다 대신하고 아니 이거는 서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윤을 아는 사람들이 다 호칭하는 사람 이렇게 통칭하는 게 지 아니에요. 지 전화는 남이 다 보고 지는 마누라 전화 못 보고. 자 경고드립니다. 대통령입니다. 경고드립니다. 자기 입으로도 또 그러잖아요. 취임 후에는 소통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해서 자제를 시켰다. 네. 왜 지 전화는 계속 쓰는데? 자, 소통 방식을 경고드립니다. 아니 지가 그걸 못 봐라 그래? 지라고 안 하면? 아니 의원님은 자 의원님 명태균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내가 사실은 깡패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람아 지금 존칭에 아니 근데 지는 틀린 표현 아니에요. 김대남도 지라고 했습니다. 그래 다 지라고 하는데 공식 표현이에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갈 길이 멉니다. 네. 코칭으로 싸울 시간 없고요. 자, 그리고 창원 산단 이거 선정 개입 의혹. 예. 요거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국정에 명태균이 개입했다는 이권 개입이에요. 이권 예, 개입. 이거는 큰 의혹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탠스를 바보로 갑니다. 바보. 자기는 도장만 찍는 사람이다. 도장맨이야 그냥. 예, 그냥 바보로 그냥 스탠스를 취합니다. 이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창원 산단을 포함해서 한 10몇 개의 국가 산단은요. 제 대선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 산단의 지정이라는 거는 다 오픈해서 진행하는 거지 비밀리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받습니다. 저도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 그러면 결정이 났느냐고 보고받고 보고받으면 바로 대통령이 보고받는 즉시 바로 푸는 거거든요. 언론에 릴리스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뭐 그냥 비밀리에 하는 게 아니고 오픈해갖고 다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나는 도장만 찍고 도장 찍는 중에 그냥 언론에 이 공개되는 거다. 어떻습니까? 너무 일찍 알았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그렇죠. 그렇게 네네. 얘기하기에는 그리고 대통령 공약에 산단을 국가 산단을 어디다 하겠다라는 거에 창원이 포함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공약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심까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게 지금 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변죽을 울리면서 그냥 뭉개려고 하는 거지. 그 저게 헛소리인 게요. 아니 무슨 산단 지정하는 거를 오픈해 놓고 비밀리에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 자체를 투명하게 할 수가 있어요. 위원회를 통해서. 근데 명태균 씨가 위원이 아니잖아요. 밖에 있는 일개 사인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인한테 이 정보가 사전에 다 빠져나가는데 이걸 무슨 오픈해 가지고 했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게 너무 정말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 말도 안 돼.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네. 야, 근데 단어가 되게 다양하네. 후안무치. 야, 왜 이렇게 오픈이라는 것도 영어도 제가 썼습니다. 다양하네. 그래서 우리 오빠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강력하게 혼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후안무치가 이준석이 쓴 말인데 그걸 갖다 쓰시네. 이준석 퀴즈입니다. 뭐 용어는 주인이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걸 구체적으로 묻지 않으니까 이것도 이제 막 뭉개거든요. 뭐라고 뭉개냐면 아니 그 뭐 조언을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국어사전 보셔야 된다.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참모들한테 막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 좀 부드럽게 해. 그런 거를 뭐 국정 관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죠. 대통령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 저 면전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해서 대통령이 뭐 부인이 얘기하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막 집에서 혼내고 싸우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일단 뭐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뭐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 시킨 거는 있습니다. 정말 그 욕없이는 보기 힘들죠. 억울한 사람은 최순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면회 한번 가요. 아니 왜냐하면 이 논리대로라면 최순실 씨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조언한 거죠. 그때는 왜? 사전 바뀌기 전이고 지금은 사전을 바꿨어야 된다. 야 그냥 카메라도 꺼라. 야 이게 의미가 없어. 아니 이거는 의미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진짜로. 그냥 아니 이 무슨 답이 필요해? 본인은 아무 문제 없고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는 것은 자기 부인에 대한 악마화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야. 이거는 진짜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욕하고 소리쳐도 몰라. 이렇게 해도 모른다고. 대통령실에서는 만족한다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그랬더라? 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담아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했다.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과.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안정적이고 좋았다라는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흡족해하는 분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태도, 어휘보다 내용은 더한 거예요. 무슨 진심 어린 사과를 해요. 나뿐만 아니라 지금 다 봤잖아. 이 다 봤죠. 장면을. 언론인들은 더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진정어린 사과 그거를 계속 얘기합니까? 그것만 얘기해 지금 언론에서. 아니 이게 다 억울하고 다 악마하는데 무슨 진정어린 사과예요. 자, 윤 말대로라면 양승태 대법원장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대법원에서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사들한테 재판 잘하라고 의견 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사법농단입니까? 이거 그대로 연결되는 거고. 본인 말을 그대로 돌려주자면 저를 타겟으로 해서 뭐 저희 집사람까지 악마를 했다고 하는데 네. 침소봉대 해가지고 네, 침소봉대. 조국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조국 아내까지 침소봉대에서 악마시킨 게 누군데. 네. 그러니까 지가 잘못한 건 알아. 아는데 남한테만 그게 적용이 되고 자기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정리를 한동훈 대표가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스탠스가 같아요. 네, 그 계속 연결되는데 일단 뭐 보시죠 뭐.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그 한남동 7인회 또는 8인회라고 불리는 이들이 언급된 걸로 알고 있고 한 대표는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까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들의 실체가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건희 라인이라는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잘 봤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그야말로 과거에 그 뭐 유경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 시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우리 정치 문화상이나 또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진짜 뭐 아까 뭐 같은 맥락이니까. 네. 뭐 한 말씀만 할게요. 단어 더 있어요? 한 말씀. 단어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그게 아니라 유경수 여사랑 비교를 하는 게 참 어이가 없는 게 유경수 여사가 주가 조작했습니까? 그렇지. 유경수 여사가 노선 조작해서 자기 앞으로 고속도로 놨어요? 네. 뇌물 받았어요? 아니면 공천 개입했습니까?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죠.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요지만 따자면 저 답변 내용은 김건희는 성녀야. 어? 왜 건드려? 네. 이 내용이잖아요. 네. 딱 보면. 홀리마더. 네. 전체적으로는 뭐 사실 오늘 의미를 짚어볼 필요도 없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만 하나하나 좀 살펴본다면 윤경호 소장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 왜 기자회견을 했냐. 명태균 녹취가 나와서 본인 입으로 한 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건희 때문에 이렇게 다 됐으니까 김건희를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김건희는 일단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라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에서까지 나왔고 그런데 오늘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을 게 있다면 달게 처벌받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전혀 이제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거나 앞으로 공식 활동을 더 공식적으로 재개할 어떤 고리와 수단을 꺼내고 있는 그런 기자회견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저희가 잠깐 뭐 자료화면으로 나갔습니다만 그 내용에서도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는 공적 인물이죠. 공적 신분이지만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법적 권한이 없고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어떤 사유화하거나 자신의 지시를 하거나 지휘를 하는 걸 잘못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근데 그 의혹이 왜 불거졌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면 이거 김건희 라인 얘기가 나온 게요. 어떤 언론이 특별히 어떤 취재를 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김대남 씨의 녹취록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소위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이 불거진 겁니다. 그거를 뒤로 빼놓고 지금 우리 와이프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국정농단화라는 표현도 잘못됐고 국어사전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는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TV조선 기자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조심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 여러분 조금만 힘내자고요. 네, 그거 좀 너무 힘들어요. 네, 좀 힘든데 그거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제 지쳐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것 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라든지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저 나름의 보안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떤 뭐 감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안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보안폰을 딱 쓰지만 그냥 통상적인 거 뭐 공무원들 장차관들하고도 뭐 크게 뭐 국가 안보나 이런 거에 저게 아닐 때는 그냥 제 휴대폰을 쓰고요.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인데 저는 하여튼 저하고 통화하신 분 아마 손들어라 그러면 무지하게 많을걸요. 아, 웃을 일이 아닌데. 야, 저는 바보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뜻인지 모를 만큼 바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니 그리고 첫 마디가 그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각오처럼 이야기해요.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신은 그동안 부인 말을 잘 들어왔다. 이제는 뭐 가끔 부인 말 거역하고 싸우기도 해야겠다. 이런 속뜻으로 들리는데 이게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서 이런 말 한다는 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할 거. 말 잘 들었겠죠. 그러니까 기자회견 준비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한 말 있냐라는 질문에 그래도 순방 가기 전에 기자회견 하는 게 좋겠다. 밤에 집에 가니까 가서 하여튼 사과 좀 제대로 해.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잖아요. 부인이 하라는 대로 한다고 지금 네.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비공식활동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진지하게 얘기를 해. 야. 기껏 내놓은 대책이 그리고 부부싸움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부인 폰을 못 보는데 새로운 사실을 밝혔죠. 못 보는데 부인이 자기 폰으로 사람들 문자에 응답을 한다. 네. 이거는 뒤통수로 빡 갈기는 듯한 발언이죠. 야 내가 이렇게까지 바보인지 몰랐지? 빡!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띵해요.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네? 저분이 왜 저러시지? 주치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야 들으면서 사기 판단이 안 되는 지경이 간 것 같다. 아, 요건 좀 의미 있네. 야, 힘난다, 힘나. 아,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게. 힘을 좀 내자. 아, 이거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나는 김갑수 선생님한테 진짜 좀 사과를 하고 싶어요. 김갑수 선생님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했던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휴대전화로 김건희 여사가 답을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나는 왜 좀 형도 뭐라 했었잖아. 주장을 자꾸 하시지라고 생각했고 댓글도 다 욕이었어. 네. 야 근데 이게 나와버렸어. 아니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김건희 여사가 답을 했다면 이거는 국정을 계속해서 개입할 여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어마어마한 자백 아닙니까? 부부 싸움을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에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자기가 제어를 하면 싸움이 난다는 거잖아. 저게. 네. 그럴 말할 처지가 아니다. 그런 것도 자백이고 네. 저렇게 멀쩡하게 뻔뻔하게 내가 자고 있는데 내 전화를 들고서 뭘 저걸 하고 있더라. 내가 자고 있는데 보고서 다 갖다 보고 결제하고 있더라. 내가 자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장관 임명하고 있더라. 저걸 어디다 써 저걸? 우리 폭주하시네. 아니 근데 가능성은 없지 않아요? 아니 근데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 대통령에게 직접 육성으로 보고하고 보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문자나 뭐 이런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사정 때문에 전화를 직접 걸기가 어려운 시간에는 문자로 하고 문자로 답을 받아서 이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니 이거는 그러면 답장을 대신해 주면 이게 윤석열 짓인지 김건희 짓인지 받는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 전화로 왔으니까 대통령 지시사항인 줄 알고 하는 거지. 이럴 수 있겠다. 아니 그럼 실제로 그러면은 그때 뭐 체리 따봉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진짜 야 이준석 이제는 쳐라 라고 김건희 여사가 보내. 와 이거 뭐야 이거 대단한 갑자기 재밌네. 아니 근데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해도 대통령이 저렇게 핸드폰을 자기 배우자한테 줘서 마음대로 이렇게 쓰게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핸드폰만 과연 그럼 공유했겠냐. 대통령 비서실도 그동안에 공유를 계속 해온 거예요 사실상. 부속실. 네 부속실도 다 같이 공유해서 해온 거기 때문에 정말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이제 더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자백이죠. 공유했다고 나중에 또 얘기하더만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대통령 휴대전화 문재인 대통령도 휴대전화 없었겠습니까? 그 번호도 제가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 할 때는 그거를 뭐죠? 정지시키는 거 있죠. 그걸 해놔서 대통령 전화가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저같이 그냥 비서관밖에 안 되는 사람도 제가 변호사 시절에 쓰던 전화를 죽이지는 않고 사실상 정지를 시켜놔서 전화가 안 되게 해놓고 다른 전화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저거는 자기가 옛날에 사적으로 쓰던 전화를 가지고 업무와 관련한 얘기를 해도 문제인 건데 그거를 와이프가 그냥 뺏어다가 내가 자고 있는데 다 하더라 그러면 와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스스로 국정농단을 자백하고 있으면서 부인이 그것도 못하냐 이러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내가 지라고도 못하냐? 의원님 아니 쥐들은 다 맘대로 하는데 나는 저도 오늘은 최 의원님한테 한 표. 그래요? 오늘은 참기 어려워요. 이게 너무 무서운 내용인데. 진짜로. 그냥 해버리더라고. 그냥. 자기 부인이 순진하고 열정적이라는 거를 자랑하려다 보니까 이 일화가 그냥 툭 튀어나온 그러니까 거야. 살이 분별력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막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랬던 아니 것 같아요. 당장 자기 자는데 와이프가 핸드폰으로 이러고 있으면 그게 어떤 의미로 국민들이 받아들일지를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심각하네. 너무 심각한. 김건희는 순진하다 착하다 이걸로 이제 프레임을 짜보려고 하는데 맞아요. 그게 짜지냐고요.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을 우리가 다 봤는데 그렇습니다. 뇌물 받는 거 영상까지 봤는데 저게 이게 실드가 안 되는 이전에도 거예요. 대통령실 직원들을 한남동으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나오는 얘기가 그게 있었잖아. 처음에는 대통령한테 가서 저기 하라고 건의하러 가자 하고 가가지고 얘기를 듣고 오면은 그러신 말 하겠네 이러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거가 먹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 주변에 있는 쫄개나 간신들한테 먹히는 게 국민들한테도 맞아.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 자신 있게 야 기자회견해 끝까지 해. 맞아. 내가 직접 나와 설명할 거야. 맞아요. 그러고 앉아 제 전화 마누라 쓰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짜 맞아. 이거는 정말 맞아요. 그렇다니까. 저 마인드가 딱. 이거 맞아요. 엑스포도 그랬고. 야 이게 그렇게 유치가 어렵냐? 아이고 이 자식들 내가 프레젠테이션 한번 할게. 내가 하면 다 돼. 29표. 진짜 이건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열받았어. 이 대목이. 와 이게 가능한 답인가? 난 정말 놀랬거든요. 그 장면을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야당이 통과시키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또 제2요구권을 행사하실지 여쭙습니다. 네.
마음이 아무리 아프고 하더라도 자기 그 가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주변 일에 대해서 저 특혜를 준다는 거는 그거는 국법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할 거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된다. 그래. 특검을 그거야. 아니 만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상권 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지가 특검으로 야 특검이 상검을 아니 14번을 했다. 14번. 지가 특검으로 대통령 대놓고 야당이 임명했어. 이거는 진짜 매를 받는다 매를 받는다. 앞으로는 지로 통일되겠어. 지도 가 있었었잖아요. 위원 특검에 그렇게 그 논리대로 하자면은 수사팀장이었어. 수사팀장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그걸로 대통령 되셨잖아. 아니 진짜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난 진짜 이거는 난 정말 너무 힘들었어. 이거 진짜 열받는다. 아니 그것도 그거고 국민의힘조차도 자유한국당 시절에 드루킹 특검 했거든요. 그럼요. 말도 헛나오네. 저도 하도 어이가 없어. 와 본인이 특검으로 스타 됐는데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모수로 팩했냐고 겨울에. 고모수. 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체벌은 옳지 않고요. 우리 동문 얘기야. 아는 사람 얘기죠. 체벌은 옳지 않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참기가 나는 어렵더라. 야 근데 이거를 전 국민이 다 알고 그걸로 이 사람이 스타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그러면은 이런 말은 못해.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할지라도 못할 텐데 해. 어쩜 이렇게 뻔뻔해. 딱 전제하잖아. 제 주변에 특혜를 주면은 국법 질서가 무너지는 거라서 대통령 물러나야 돼, 관둬야 됩니다. 그렇게 그 얘기하는 거라고.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저는 상관이 없고 위원입니다. 제가 했던 특검은 상관이 없는 위원입니다. 와, 아니 그래서 근데 하야 선언한다. 하야 선언한다. 난 그렇게 기대했지. 아니 어떻게 자기 과거를 우리도 다 과거가 있잖아요. 그 과거 부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본인이 특검에서 있었던 일을 갖다가 저렇게 부정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지 너무 심각합니다. 남의 과거를 부정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섭기는 엄청 무서운가 봐요. 그럼.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이 막 나와. 뭐 특검이 위헌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 뭐 말이 막 나와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무섭기는 엄청 무서운가 봐요. 자, 본인이 특검으로 일했잖아요. 본인이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으로 명성을 얻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부인 특검한다니까 위헌이래. 얼마나 간단해요. 네. 이 검사의 전형적인 저는 사고방식을 보는데 자기한테 유리하면 합법이에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불법입니다. 이 양반들은 법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머 이제 나를 특검한다고? 위헌이지. 본인이 특검으로 일해놓고 그러니까요. 부인에 대한 특검 이야기가 나오니까 위헌이래 위헌. 그러면서 한다는 게 부부 싸움이고요. 부부싸움 안 하겠다. 이거는 뭐 사실 뭐 의미는 없는데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또 했는데요. 이것도 너무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원탁 테이블도 안 주고 그 진짜 감정의 문제잖아. 네. 그런데 이거를 막 또 포장합니다. 언론 탓을 언론이 붙이겠대. 그러니까 언론 탓도 하면서 또 막 자기는 굉장히 공적인 사람인 것처럼 막 포장해. 그리고 중언부언이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지만 아무튼 그 장면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좀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대통령실과 당이 계속 머리 맞대고 일을 하면 또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공동의 어떤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그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무슨 접착제 뭐냐고 그러니까. 아니, 말이 많네. 아니 무슨 50본드 뭐 접착제 왜 나와? 접착제 뭐야?
당정 일체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접착이 안 되고 니들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를 물어봤는데 당이 원래 그렇게 해서 다 접착이 돼야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 자주 만나야 되고 왜 만나달라고 하는데 안 만나줬냐를 물어보는데 자주 만나야 되는 거라고 그러고. 제정신이야? 아니 근데 아 진짜 저거 사적인 감정 투영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다 본 그 사진 있죠. 네. 이게 쪽팔해가지고 그래. 근데 막 노려보고 있는 사진. 그게 감정이 안 들린 겁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 항상 패싱한 걸 우리가 매일 기사로 접했는데 저런 식으로 답변하면 너무 좀 어이가 없죠. 자 그리고 시정연설에 왜 안 갔냐? 이 질문을 합니다. 네. 이거는 그래도 지금 막 중언부언하면서 멋있게 좀 얘기할 줄 알았어. 근데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삐져서 안 갔다고. 나 그렇게 하면 나 못 가. 그렇지. 이거는 근데 의외로 솔직했어. 의외로. 네. 그나마도 이게 조금 솔직했다. 네, 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입니다. 저는 국회와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22대 국회 개원식과 그리고 지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국회를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시정연설을 취임 첫 해에 갔는데 국회에 더 많은 의석을 구성하는 정당에서 로텐도홀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본회의장에 안 들어와서 그야말로 반쪽도 안 되는 의원들 앞에서 물론 뭐 많은 박수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박수 그냥 한 2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그거는 기본이고 악수도 거부하고 야유도 하고 대통령 그만두지 여기 왜 왔어요? 이런 사람부터 참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삐졌또. 저봐, 이거 재밌게 할 수 있잖아. 이거 솔직하네. 이건 진짜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진짜 대통령식이나 되는 사람이. 야, 뭐 솔직하긴 했습니다만 일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이 그러니까요. 아유 박수는 해줘야 가지. 박수 2번만 치면 된다고 그러네. 2번. 좀 쳐주지 그거를. 자 여기다 박수. 옛다 박수. 그것 때문에 안 갔대. 야 근데 이거는 솔직하긴 한데 이 너무하지 않나? 그러니까. 진짜 없어 보여. 진짜 없어 보여.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왕인데 니들이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진 거지 저게.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 큰일이네 진짜. 아니 근데 박수 받고 싶으면 박수 받을 만한 연설하면 되지 않아요? 과거에 유승민 의원 그 원내대표 연설할 때 야당에서도 박수 막 터졌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본인이 대통령직을 잘해서 박수 받으면 되는데 못하니까 로텐도홀에서 항의하죠 야당이.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건 민주공화국에서 지도자를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가상현실 속에 있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는 수치가 80%예요. 네. 그런데 지금 박수 못 받는 것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상현실, 자기를 둘러싼 가상현실 속에 위대한 리더로만 있다 보니까 실제 리얼스페이스라면 매일 들을 욕인데 박수 한두 번 치고 저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박수 한두 번만 쳐주면 되는 건데. 시정연설 안 나온 이유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죠? 가상현실 속에 있어요. 완전히. 이게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거는 의무는 아니고 발언권이 이제 있는 건데 그 대통령이 국회에 가는 거는 아무리 정치권에서 싸우더라도 그날 하루만은 좀 기본 프로토콜로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건데 그 난장판이 되고 그런 모습에 대통령이 가는 거를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국회 도움되라고 하라는 거예요? 김 의원님 의무가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번에 안 간 것도 그렇고 지난번에 개원식에도 안 갔잖아요. 개원식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으로서 정말 상권 분립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가가지고 시정연설을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내년도에 예산에 대해서 국회에서 자율심사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니 여태까지도 안 간 사람들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그거 한다고 이렇게 딱 써놔야 됩니까? 가서 꼭 해야 된다고 안 가면은 법으로 걸려 이래 탄핵됩니다 이러고 해야 됩니까? 여태까지 해가지고 이게 전통으로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완전히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약 12년 동안 계속해서 해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안 간 거는 저는 이렇다고 그러니까 안 갔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굉장히 잘못 판단한 만약 그날 가서 돌을 한 100만 개쯤 맞았으면 지지율 확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했고 그 다음에는 가면은 박근혜처럼 될까봐 탄핵될까봐 못 간 거거든요. 박수 한두 번 쳐주면 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면 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당선된 다음에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전에라도 야당 한 번도 안 만났습니까? 당선되고 대통령에 취임하기까지 그건 정말 골든타임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상황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됐습니까? 여소야대 상황 아니었습니까? 야당 협조 없이는 대통령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취임식 할 때까지 야당 한 번도 안 만난 자입니다. 그래놓고 무슨 국회 얘기를 합니까? 자격 없습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야당 대표에게 완전히 범죄자 취급했던 거.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그냥 부인, 외면, 무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프로토콜이라는 영어를 쓸 자격이 사실 없죠. 근데 이번엔 저는 안 간 거는 확실히 박근혜 때 그때 가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왜 개헌하겠다고 그러면서 왔었잖아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힘들게 국회에 왔고 국회에서는 또 잘 대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현직에 왔을 때는 저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한 뭐 17%에서 5%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주술적인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자칫해서 자기가 낮은 모습을 보이면 여기서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 근데 이번에 정말 잘못한 게 그날 월요일 날 안 나간 것 때문에 대통령답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을 보인 거로 국민들은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의 사례들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이런 예산안 시정 연설이라든지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했던 기억은 제 기억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분이요, 입만 열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자주 나오고요. 내로남불이 그대로 밝혀집니다. 2년 전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뭐 국회를 방문해 보니까 피켓 시위를 한다, 뭐 외면한다, 돌아서 앉아있다, 뭐 이런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심지어 2년 전에 보이콧했던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 하는데요. 근데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30년간 헌정사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했고요.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지는 거 아니겠냐?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2년 전에 말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불참해놓고 한다는 얘기가 오늘 바로 저 장면이었습니다. 기자가 듣다가 사과한다고 하는데 뭘 사과한지가 없는 거예요. 대체 뭘 사과한다는 거지?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과를 하는 거냐고. 네. 그러니까 답변이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얘기들 안 해도 될 얘기.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머릿속에 사과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오늘 사과했는지 국민들이 어리둥절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도 명확히 답변을 안 하니까 다시 사과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온 거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머릿속에는 실제로는 사과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가서 사과 좀 해라는 얘기를 해서 기자회견 한 거겠죠. 그래서 사과한다는 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과가 아니라 연기죠. 연기. 그런데 대통령실을 흡족해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구축한 가상현실 속에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대통령 가상현실 속에 있어요. 대통령은 우리가 매일 지각하는 현실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 가상현실 속에서 롤플레잉 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과해야 되는 타임이야? 그래야 득템하는 거야? 알았어. 사과합니다. 근데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 속에 있는 기자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사과한다는 거죠? 사과를 계속 말하는데 무엇에 대한 사과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죠. 이 연기도 좀 잘하든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은 가상현실 속에 있으니까 리얼에 있는 기자들의 질문이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가상현실 속에서는 사과한다고 그러면 다 끝난다고 돼 있거든요. 자, 롤플레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나토 사무총장하고 전화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참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 위대한 리더구나. 그렇게 가상현실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리얼 스페이스에서는 트럼프 당선과 함께 전 세계 누구도 그리로 끌려가고 싶지 않은 구den인데 우리나라를 그리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가상현실 속에 있으니까 외교 자폭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리얼 스페이스에서 전혀 몰라요. 리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는 고아 상태예요. 그러니까 동해가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질문이 이제 6.25 때 우리가 지원 받았으니까 이런 식의 네.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6.25 때 우리를 쳐들어왔던 구소련 일원이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인데 머릿속에서는 그냥 세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왜냐하면 이 가상현실을 그렇게 구축해 줬거든요, 주변에서. 각하 지금 세계를 구하시고 세계 리더로 우뚝 서셔야 됩니다. 나토 사무총장가 전화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참전을 얘기하십시오. 트럼프 당선됐는데 그날 이 통화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동해가스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가상현실 속에 있으니까 답변이 들어봅시다. 동해가스 이 질문 나왔는데 하나 뚫는데 한 1,000억 정도 든다고 그랬나? 경제수석 1,000억이죠. 예. 근데 이게 되기만 하면은 하여튼 수천조에 저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가? 수천조가 저게 나온대. 위대한 가상현실 속의 위대한 리더인 거예요. 심시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 고아 상태라니까요.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했냐? 우리가 어제 아침 방송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트럼프한테 순위가 밀려서 지금 못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했어요. 했는데 그때 트럼프가 무슨 말 했냐니까 나 진짜 웃겨가지고 자기도 들어봅시다. 지금 이런 오물 쓰레기 풍선 보낸 거 오물 쓰레기 풍선 7,000번이나 지금 보냈다. 쓰레기 풍선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이런 한미일 소위 삼각 협력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물 쓰레기 풍선이 진짜 우크라이나에서 가자 중에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죽고 있는데 오물 쓰레기 풍선을 북한이 7,000개나 보냈어 형님. 네, 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루 잘 듣고 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나 진짜 한심해가지고 내가 어제 이거 꾸역꾸역 다 들었거든요. 피곤해 죽겠는데 꾸역꾸역 다 듣고 나서 정말 큰일 났다 싶었어요. 점점 더 안 좋아진다. 점점. 대통령이 없다 지금 리얼스페이스에는. 그러면서 지지율을 올리는 꼼수를 쓰지 않겠다라고도 했습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이 정부 초반에는 다른 여론조사는 안 보고 MBS만 봤어요. 그렇죠. 그 전국 얘기했지. 지표조사. 왜냐면 그게 수치가 그나마 제일 잘 나오니까. 높게 나왔었거든요. 네. 잘 나온다고 딴 건 다 엉터리고 MBS만 본다. 그랬었거든. 네. 근데 MBS도 이제 오늘 19% 찍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요새 뭐라 그래요? 여론 안 본다. 눈치 안 보고 네. 나의 길을 가른다. 돌을 맞아도 간다. 그거 멋있게 말한답시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구 선수가 전광판을 볼 필요가 없다. 네, 네. 공에만 집중하면 된다. 네. 근데 아무데나 막 폭투를 던지는 투수가 그것도 마누라가 관중석에 앉고 덕아웃에 들어가서 사인 내는데 그쪽에다 던지는 거야 지금. 근데 자기는 전광판 안 본대. 아니 어디서 저런 걸 날이신 거 같아요. 날라다녀. 오늘 여기 많이 올라왔어요. 내가 오늘 오늘 풀었다 그랬잖아 오늘. 오늘 최강 저는 작두 타는 날이라고 많이 올라왔어요. 날라다니네. 오늘 텐션이군요. 아 근데 그 야구장에 심판이 내 후배니까
야구장에. 그러니까 막 폭투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저기 심판들은 다 충암 나온 사람들이야. 네, 그렇지. 네. 그냥 막 집어 던져도 스트로. 볼 좋다. 그렇지. 권성동 막 와 편하고 죽인다. 근데 전광판에 너무 성적이 좀 떨어져. 태균아, 영태균아 올라가서 고쳐야 돼. 점수를 조작해. 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네. 어떤 최소한의 품격도 느껴지지 않는 말투, 어휘, 미쳤냐 대통령이 말하면서 그런 인마 뭐 이런 단어들 막 등장해요. 그거 잠깐 봅시다. 그건 너무 무식한 얘기라고. 너는 임마 왜 이렇게 맨날 혼나고 다녀?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예, 이런 식의 어휘가 계속 나오면서 생중계하고 있는데 전 국민 앞에 사회자한테 아무렇지 않게 반말을 합니다. 들어봅시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 하자. 네.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네. 목이 네. 아프다 이제. 아, 네. 그래 더 할까? 더 할까? 네, 대통령님께서 지금 아무래도 좀 네, 목도 좀 타시고 아니 뭐 좀 해. 조금 더 할까요? 네. 좀 더. 네, 기자 여러분들 대충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라니. 야, 이건 솔직하거나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눈앞에 아무도 없다는 식으로 방약무인 이러니까 보다가 모욕감을 느끼게 돼요. 부끄럽고. 그리고 앉아서 했습니다. 앉아서 하는 건 또 처음 봤네요.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하다가 그만해. 이게 뭐예요 이게. 대충 나온 것 같다고 하는데 뭐가 나왔는데? 근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만족한다잖아요. 네.